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유창호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충격 속에 그야말로 패닉셀이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6%가량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 다우와 S&P 500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5년 내 최대 하락,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하루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닝쇼를 통해서 시장 상황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 아래로 가보시죠. 글로벌 헤드라인 하이라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뉴욕 증시의 쇼크 상황부터 알아봤습니다. 하루 만에 시총 3조 1천억 달러가 증발됐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던 뉴욕 증시의 상황 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던 경제 지표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나오게 됐죠. 이 확장세는 그대로 이어가게 됐고, 다만 상승의 속도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부의장이죠. 필립 제퍼슨 부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정책금리 서둘러 조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특징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의 급락이 연출됐습니다. 관세 영향에 따른 아이폰의 미국 내 판매 우려감이죠. 이 주요 기술주들과 동반해서 급락 마감을 했던 애플, 정말 보기 힘든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이키도 급락을 했습니다. 주요 스포츠 의류 기업들, 나이키뿐만이 아닌데 주요 제품의 생산지가 동남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관세가 상당히 크게 나오게 됐죠. 이 관세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나이키와 룰루레몬 같은 종목이 바로 대표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브빌로우가 급락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죠. 급락이 아니라 거의 폭락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중국산 저가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니까 역시나 관세 영향을 받아서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골드만삭스 은행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제활동 위축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이 은행주 전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모건 등 은행주들 일제히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로 넘어가 보시면 모닝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국내 증시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될 텐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오늘 운명이 결정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엔 불출석,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도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관세 공포감이 그래도 좀 줄어든 이 변압기 관련된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I용 한국 변압기, 효성과 HD현대 반덤핑 관세 0%, 이렇게 전력 소비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도 어제 이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새 또 시장에서 상당히 시장 대비 잘해주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죠. 비올입니다. 비올의 경우에는 핵심 시장 아시아에서 급맥한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모닝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 오늘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화장품주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이죠. 실적의 눈높이를 좀 낮게 가져가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부담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목표 주가는 낮추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아이패밀리 SC, 역시나 화장품주입니다. K뷰티의 저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무난한 실적이 예상된다, 이쪽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유지 분석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연간 이익의 상향 조정을 다룬 내용인데요.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2025년 연간 이익 상향 조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발표됐던 상호관세 충격이 고스란히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주요 기술주들부터 은행, 유통 등 정말 다양한 범위에서 종목들의 주가 급락세가 연출되게 됐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처음 보는 폭락세가 나왔던 뉴욕 증시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3대 지수 마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는 전일 대비 3.98%, 거의 4%를 내리게 되면서 45,545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치게 됐고요. 특히 낙폭이 컸던 게 기술주들 중심으로 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거의 6% 급락이 나왔죠. 5.97% 내리면서 1,050포인트를 하루 만에 뺐습니다. 16,550포인트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S&P 500 지수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딱 중간 수준이죠. 4.84% 급락됐습니다. 274포인트가 내려가면서 5,39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뉴욕 증시의 쇼크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는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3조 1,000억 달러가 증발하게 됐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이후에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패닉셀에 빠진 뉴욕 증시의 흐름이었고요. 이날 하필이면 또 캐나다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그러니까 이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게 되면서 장 후반 우려감을 더 키우게 됐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미국 행정부는 자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고려해서 결국에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증시 폭락에 관해서 관세에 대한 시장 반응은 예상된 것이라는 평을 내놓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ISM,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3월 서비스업 PMI, 이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보다 사실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죠. 그런 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3월 서비스업 경기는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확장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서비스업 PMI는 50.8을 기록하게 됐는데 2월에 53.5에서 2.7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고요. 한편 다른 집계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글로벌의 3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도 나오게 됐는데 54.4를 기록하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갔고요. 지난 2월의 50일과 비교해서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죠. 이번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이날 예정되어 있었던 연준 부의장의 발언을 보시면요. 필립 제퍼슨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정책 금리를 서둘러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유입되는 데이터, 변화되는 전망, 그리고 위험의 균형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을 둘러싼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서 이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생각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제퍼슨 부의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관세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징주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부터 보시죠. 애플 급락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적이 또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역시 상호관세로 인한 충격파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중국 등 이 해외 생산 아이폰에 대해서 미국 내 판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감이죠. 그에 따라서 판매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감인데 애플뿐만이 사실 아닙니다.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수심이 상당히 굳어갔죠. 수요 파괴 그리고 공급망의 교란, 거기에다가 중국과 대만에 대한 고관세로 인해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존과 메타 등 주요 기술주들 동반해서 모두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애플의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주가 보시면 무려 9.25%, 거의 10%를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당 203달러에 오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스포츠 의류업체죠. 나이키 보겠습니다. 이쪽도 급락입니다.
역시나 관세 문제가 될 텐데 나이키 같은 스포츠웨어 기업의 주요 제품 생산지가 바로 이 동남아 지역입니다. 이 동남아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번 상호 관세 아주 높게 부과된 지역이죠. 베트남에서는 특히 46% 엄청난 관세가 부과됐는데 나이키와 룰루레몬 등 이쪽이 베트남의 주요 제품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와 룰루레몬이 동반 급락을 했고요. 갭 같은 의류 관련주들도 같이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낙폭이 특히 컸던 나이키 종가상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무려 14.44% 거의 15%를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폭락이죠. 주당 55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세 번째로 파이브빌로우까지 보겠습니다. 역시 급락이고요. 관세 영향입니다. 대표적인 유통업체 파이브빌로우는 중국산 저가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관세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날 무려 30% 가까이 폭락이었습니다. 주가 상황 보시면요. 종가상으로도 27.8%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됐죠. 주당 58달러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까지 보겠습니다. 이쪽도 급락이죠.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제활동 위축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은행주 전반에 직격탄을 맞았고요. 골드만삭스 혼자가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 웰스파고 등 주요 은행주들 일제의 급락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주가 확인해 보시죠. 9.21% 전거래를 대비해서 급락입니다. 주당 511달러에 이렇게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